빛과 굴욕.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파멸적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윤정희, 57세. 20년 넘게 성실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온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나락으로 떨어뜨리곤 합니다. 그날 아침, 정희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최성호 씨 부인 맞죠? 남편분이 빌린 돈 언제까지 발뺌하실 건가요? 정희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남편이 곧 일자리를 구할 거예요. 이런 말씀 몇 번째신지 아세요? 이자만 해도 벌써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채권자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정희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자존심만큼은 지켜왔던 그녀에게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성우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또 그놈들이 왔다며? 창피해서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 성우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라도 돈 좀 구해와. 나 혼자서는 한계야.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럼 뭐라도 해봐. 이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성우의 주먹이 탁자를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경제적 무능력함으로 가족을 벼랑 끝에 몰고도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남편. 이것이 정말 자신이 지켜야 할 결혼 생활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올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찾아올 유혹이 그녀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이끌게 될 것임을. 위험한 손길. 운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잔혹합니다. 정희에게 그 운명적 만남은 은행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출 거절 통보를 받고 절망에 빠져 울고 있던 그때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강도연, 65세. 지역에서 소문난 재력가였습니다. 정희는 당황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읽혔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의 아름다운 말입니다. 혹시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도연의 제안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봤자 또다시 빚 독촉 전화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도연은 정희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만 수억 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그런 고생을 하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는 것을. 도연의 시선이 자신의 몸을 훑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양심과 현실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그냥 도움일 뿐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성우는 아내가 건넨 돈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친구한테 잠시 빌린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얼굴의 아내. 정희의 이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과외일이라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연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도연이 보여준 것은 30평짜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살던 반지하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당신이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희는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프랑스 향수를 뿌리고 손톱까지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도연은 정희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다이아몬드 귀걸이, 고급 화장품들. 당신은 이런 것들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런 남자와 살며 고생만 하고 있나요? 도연의 달콤한 속삭임에 정희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가난한 주부였습니다. 딸 지수가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화장품도 바뀌고 라고 말할 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인 매장에서 산 거야. 거짓말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정희의 가방에서 고급 립스틱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비싼 걸 언제 샀어? 친구가 선물로 준 거예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도연의 문자를 받으면 그런 죄책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보고 싶어요. 정희는 이제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보다 돈, 의심의 싹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새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집안 살림이 갑자기 여유로워진 것이 수상했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오는 거야? 성우는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말했잖아요. 과외하고 있다고. 과외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나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성우의 추궁이 거세졌습니다. 혹시 당신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성우는 아내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는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품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몰래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모든 것을 삭제한 후였습니다. 도연과의 대화, 만남 약속, 모든 증거들을 말입니다. 나는 이제 완전한 거짓말쟁이가 되었구나. 정희는 스스로에게 실망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힘들었죠?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는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파티. 도연이 정희를 데려간 곳은 고급 클럽이었습니다. 특별한 모임이 있어요. 당신 같은 품격 있는 여성이 어울리는 자리죠. 정희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값비싼 양주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곧 정희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도연 옆에는 다른 중년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희처럼 고급스럽게 차려입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공허한 것이 있었습니다. 소개할게요. 이분들도 모두 특별한 분들이에요. 도연의 소개에 여성들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자들이라는 것을.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정희는 화장실에서 우연히 다른 여성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도연 씨가 새로운 여자를 또 데려왔네. 저 여자도 우리처럼 될 거야. 처음엔 다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아와서 도연을 바라보는 정희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여자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도연이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예전처럼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지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또다시 빚 독촉 전화가 왔을 때 그런 고민들은 모두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도연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택할 것인가, 현실을 택할 것인가. 폭로의 그림자. 비밀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정희의 딸 지수는 최근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몰래 전화를 받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과외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지수의 순수한 질문에 정희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많아져서.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수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처럼 희생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나도 엄마 같은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알고 있는 어머니와 실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지수가 친구들과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든 남자와 다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친구가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수야, 이거 내 엄마 맞아? 사진 속 정희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엄마가 정말 불륜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감히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지수는 어머니의 가방에서 남자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급 향수였습니다. 엄마, 이 냄새는 뭐예요? 향수 매장에서 테스트해 본 거야.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정희는 점점 가족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딸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친구들에게 상담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상해. 혹시 외도하는 걸까? 소문은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의 비밀은 이미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추락의 밤.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날로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몰래 아내를 뒤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외 간다며 나선 아내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고급 호텔 로비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많았지만 돈이 많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성우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호텔에서 나온 정희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것이 돈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내가 몸을 팔고 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평소처럼 남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번 주 과외비예요. 성우는 그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치욕으로 얻어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으면 내일 당장 전기가 끊길 상황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성우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했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까?
며칠이 지났지만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가 가져오는 돈을 받았습니다. 매번 받을 때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돈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성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체념과 굴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성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모른 척하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이 돈이 필요해. 그 순간 한 남자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다른 사랑.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평소 만나던 아파트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희 씨, 앉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곧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새로운 사업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새로운 동반자도 생겼고요. 정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당신과의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도연은 마지막 봉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 선물이에요. 정희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버린다는 표현은 좀. 그럼 뭐예요? 당신에게 저는 뭐였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은 관계였죠. 당신은 돈이 필요했고 저는 당신 같은 여자가 필요했어요. 그 순간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딸 지수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지수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거 다 알아요. 정희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저는 엄마가 부끄러워요. 지수의 차가운 말에 정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호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다 알고 있었어. 정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계속 필요해. 그러니까 계속해. 남편의 말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정희는 도연이 준 금팔찌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랑도 가정도 결국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여인의 욕망이 불러온 파멸, 그 끝에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욕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가정, 찢어진 사랑 그리고 또 다른 불행의 시작.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